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거캠을 경험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셨다면, 이제 슬슬 궁금증이 좀 올라오실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거캠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길래 저런, 살아있는 목소리가 나올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실제 그 수업 사례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사례에 들어가기 앞서서 거캠 수업의 특징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거캠의 다른 것과 다른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는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학생 주도의 수업이 진행된다. 그리고 프로젝트 수업이다. 우리가 흔히 받아온 수업은 강의식 수업일 텐데, 거캠에서는 제시된 자료를 스스로 학생들이 학습하고 더 탐구하고 찾아온 자료들의 코칭 교사가 피드백하는 형태의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제중심 프로젝트 자체도 우리 현실 세계의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공지능과 미래 일자리라던가 최근에는 정치와 선거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 성장을 돕기 위해서 코칭 교사가 발빠르게 각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랩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에게 지금 필요한 학습이 무엇이지? 그리고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전문가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을까를 고민하고 계속 연결해서 특강 형태로 풀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이 그리고 결과가 넘버스라는 디지털화된 툴 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기록되고 있는지는 조금 이따 화면으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히 주제중심 수업은 하나의 주제가 정해지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각 교과들이 유기적으로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수업을 디자인하고 있어요. 이번 학기로 예를 들어 볼까요? 이번 학기는 정치와 선거, 4월에 총선이 있었죠. 정치와 선거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회는 선거제도, 정당, 지역구 이런 학습을 하면서 실제로 모의투표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영어는 글로벌 관점에서 이제 곧 하반기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미국 대선에 일어나는 캠페인 문화라던가 이를 기반으로 해서 모의 유엔 토론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수학에서는 특히 선거철 혹은 그 외에서도 나오는 이렇게 통계 자료들을 읽는 통계적 리터러시를 학습하게 돼요. 그래서 각 수업들이 융합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 주제를 연결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걸 성찰하고 결과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부분 전문가 특강은 각 모든 주제를 모든 코칭 교사가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는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 분야에 오랫동안 10년, 20년 몰두해 오신 분들의 실제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 현장의 이야기를 모시기 위해서 전문가 특강을 각 주제별로 모셔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화된 수업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수업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국어와 사회 융합 수업 안에 있었던 실제로 디지털된 넘버스 자료들입니다. 이렇게 각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이 서로 답변하고 각자의 생각을 유기적으로 모아서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요. 또 학생들이 가져온 자료를 여기에 다시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를 만들고 그 안에서 무엇보다 또 중요한 지점은 마인드맵을 내 생각과 다른 친구의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다른 친구의 생각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각 코칭 교사가 수업하면서 끝나고 매번 보고 역방향으로 다시 피드백하면서 학생이 학습하고 그 학습한 내용을 코칭 교사가 피드백하는 양방향 수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하나는 학생이 복습을 하고 싶을 때, 예전에 혹은 지난 학기에 뭐 했었지? 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열어보고 그 플로우를 따라가면서 맞아, 이거 했었다. 그때 자료 이거였지 하면서 다시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어, 여기까지가 교과 수업이었다고 한다면 저희가 작년부터 새로 도입한 게 스포츠 수업, 체육 수업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혹은 융합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내 몸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그리고 내 체력을 단련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체육 수업을 진행하고 또 최대한 밖에 나갈 수 있는 활동들 우리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여름에는 패들보드를 타기도 하고요. 지금 올해부터는 문화예술 수업도 같이 열고 있어서 바로 다음 주 월요일에 문화의 날, 아, 문화예술의 날을 진행하고 또 2학기에는 예술 수업도 같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오전 수업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후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오후 수업은 프로젝트 수업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 지역사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시작하고 대상자를 찾는 문제를 찾고 그리고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인터뷰를 하든 현장에 나가서 현장 관찰을 하거나 전문가를 만나는 시간을 갖고요. 거기서 정의한 문제를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서 해결책을 모아나는 우리는 프로토타입이라고 부르고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또 그 해결책을 실제로 구현해내기에는 또 테스트랑은 다르기 때문에 구현해내기 위한 레벨업 혹은 스킬업 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 스킬업 학습 과정을 우리는 알파랩이라고 명명하고 그래서 디자인 랩, 메이킹 랩, 뭐 마케팅 랩, 코딩 랩, 글말 랩 이런 선택 과정을 계속 진행하고 여기서 학습한 걸 가지고 프로젝트의 솔루션에 담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책으로 구현해내죠. 그럼 이 과정에 나온 솔루션 혹은 이 과정에 나온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뽑아왔습니다. 프로젝트 지금 사례로 보여지는 건 지금 가장 최근에 있는 팀 프로젝트예요. 저희가 2017년부터 쌓아온 프로젝트를 다 보여드리려면 오늘 밤은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몇 개만 보여드려 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몇 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불상사가 일어난 사건들을 보고 이 친구들이 지금 2년째 몰두하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실제로 법령이 바뀌면서 아파트, 이제부터는 더 나아가서 오피스텔까지 소방시설이 필요로 해지는데 이걸 관리자 입장에서 또 이걸 실제로 점검하는 실거주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편리하게 또 안정성 있게 보장할 수 있는 점검을 할 수 있을까를 지금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고 있고요. 지금 오피스텔과 여러 가지 그 테스트 베드를 컨택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가운데는 최근 5년, 10년 전부터 비건, 그다음에 플라스틱 이런 친환경 생활에 대한 그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청소년 입장에서는 앞으로 80년, 60년 넘게 살아갈 생활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습관화할 수 있을까를 커뮤니티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계속 친환경 생활을 습관화하고 계속 리마인드하는 솔루션을 내고 있는 오니프의 프로젝트가 있고요. 마지막은 새 학기 이제 앞으로 여기에 계신 우리 예비 거캐머들이 우리 거캐머에 딱 왔을 때 처음 보는 친구들이랑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 좀 내향적인 친구들, 무슨 질문을 해야 하지? 할 때 쓸 수 있는 그 친구들을 공감해서 느 학교든지 새 학기의 청소년들이 새 반에 만났을 때 친구들의 고민을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여는 쉐어링 마켓까지 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7년부터 계속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쌓여온 게 꽤 많은데 앞에 리리퍼도 있겠지만 저희가 거켓만이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과연 잘하고 있을까라고 보면 재작년, 작년만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감사하게도 여러 군데에서 거켓의 프로젝트가 되게 유의미하다라는 결과로 여기저기서 이제 수상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여기에 참여한 친구들이 열심히 해준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여러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또 이렇게 같이 만들어 나간 결과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친구들의 성장을 과연 학교는 거캠은 어떻게 도모할까요? 거캠이 자랑하는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거캠은 시험이 없습니다. 근데 시험이 없는데 이 친구들의 거캐머들의 그 성장은 어떻게 도울까라고 하면 저희는 피드백을 되게 많이 활용해요. 근데 이 피드백이 학생에게만 가는 피드백이 아니라 학생도 학교에 거캠에게도 피드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양방향 피드백을 진행하는데요. 우선 학생을 보자면 학생은 매 학기 전에 그 얼마만큼 성장하고 싶은지 성장 기록부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학기 중간중간에 나의 성장을 돌아보기도 하고 학기 말에 나의 성장한 그만큼을 성장 기록부를 스스로 자기 점검하면서 작성하면서 또 포트폴리오대를 통해서 자기의 기록을 남기고요. 또 상시 피드백, 중간 피드백, 최종 피드백 안에 각 프로젝트인 주제 중심, 개인 주제, 문제 정의 프로젝트를
다른 코칭 선생님들에게도 다양한 관점으로 그리고 다른 거케머들의 관점으로도 프로젝트 전반을 피드백 받습니다. 또한 문제 탐색에서 문제 정의로, 문제 정의에서 문제 해결로 넘어가는 그 단계 단계별의 피드백도 학생들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꾸로 캠퍼스는 수업 말미에 학생들이 무기병으로 이 수업에 대한 교육과정 전반을 평가를 해요. 그리고 그걸 교사 워크숍 때 우리가 꺼내놓고 회고를 하고 다음 수업에 반영하는 형태로 피드백을 받고 있고요. 또 학기마다 교육과정 대화를 전교생이 진행하면서 교육과정을 학생이 이야기하는 건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건 그 의도를 다 파악해서 계속해서 학교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성장한 학생들이 앞으로 엑시트 이후에는 어떤 루트를 밟게 될까요? 네. 성장기록부. 이렇게 나온 성장기록부를 학생과 학부모를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이 성장기록부가 다음 학기에 성장을 도모하는 상담회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 이렇게 해서 성장한 친구들이 엑시트 이후에 크게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네 가지가 될 것 같아요. 국내, 국외 대학으로 진학을 하는 학생들이 꽤나 많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학교 외에도 진학을 하고 있고요. 또 취업을 하기도 하고 앞에 보신 리디퍼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문제 해결 과정의 예비 창업 패키지가 된 포먼트립과 오니프도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 거캠은 대학 가거나 취업하거나 창업하나요? 요 외에도 사실은 더 담아내고 있어요. 작가로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음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다양한 루트가 있지만 우선은 크게 이렇게 네 개의 카테고리로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다양한 진로 진학과 관련된 거는 저와 수선에게 질문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실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거꾸로 캠퍼스의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네, 단테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 너무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맨날 성시경 닮았다고 하면